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능의 수학대학과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많은 시간 들여가지고 학과를 만드는 작업하고 준비하는 작업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각별한 관심 내지는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진흥형 수학대학과가 포함되어 있는 수학대 융합대학이라고 하는 조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진흥형 수학대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분이 저희 부학장입니다. 그래서 부학장님을 진흥형 수학대학과의 학과장으로 한 이유는 그만큼 학과에 대한 관심 내지는 저희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아마 쭉 앞에서 보셨을 거고, 그 영상에 나타나는 여러 교수님들이 의견 어리버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다들 최첨단의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주로 진흥형 수학대학교 학생들이 연구 지도를 받게 되는 그런 교수님들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학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병철 사모님이 인사 말씀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진흥형 수학대학과의 학과장이자 부학장인 서희승 교수님이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시는 것처럼 날씨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큰 눈이 온다고 하기도 하고 해서 일정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도록 하고, 저희가 식사 자리를 소찬을 준비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시간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원래는 다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마음이 급해서 이제 캠퍼스 투어를, 지금 학부모님들 계신 이곳이 저희들 학술정보원입니다. 삼성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공간이고, 이 건물의 2층에 가면 소콤이라고 해서 소프트 컴플렉스라고 하는 저희가 야심차게 만든 약 400평 정도 규모의 소프트웨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구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학부모님들이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또 저희들이 모신 이유는, 호텔에서 하면 좀 더 시제 말로 폼이 나오고 하겠지만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거는 내 자식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형 수학대 학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그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 내 16개 장고대 중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진흥형 수학대 학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산학협력관 6층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TH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사정이 제일 좋은 게 TH라고 하는 게 가장 좋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순위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대충 이 정도입니다. 대충 이 정도고 조금씩 땅에 발을 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연과학 캠퍼스, 수원 자연과학 캠퍼스가 있고, 서울에 가면 인문사회과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양쪽에 다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조직은 지금 자제분들이 속해 있는 진흥형 소프트웨어학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캠에 서울에 글로벌 융합학부가 있습니다. 조금씩 이름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3개의 학부 조직이 있고, 마찬가지로 서울과 수원에 14개의 대학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면은 한 17명의 학과장님들 혹은 학부장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아해 보입니다만 토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 학부모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각종 교내, 교외의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내, 학영 내에서는 이런 여러 분과를 통해서 각 분과에서의 자기 역할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10명에서 55명 그 범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명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과에 34명, 그 다음에 글로벌 융합학부에 명륜동에 16명 해서 전체 50명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 비전임 교원들이 있습니다. 비전임 교원들은 학생들의 비교과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적으로 계시는 분들이고 이분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과제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직원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부 학생들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자가캠 쪽입니다. 자가캠 쪽에 약 1000명, 재적생 기준으로 보면은 원전공 학생이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이 중에는 자제분들이 있는 전형적 소프트웨어 학과의 학생들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그러면 이제 매 학기 끝나게 되면 학생들이 교수님들의 강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집에서 늘 접해보셔가지고 그 MZ들의 성향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조금 감정 상하면은 그냥 막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정이 전혀 없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90점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90점 정도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근데 보통 95점 가까이 됩니다. 좀 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강의 평가를 신경을 쓰는 교수님들은 소신껏 교육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좀 뭔가 세게 다그칠 때는 좀 다그쳐야 되는데 학생들 그렇게 삐지고 하면 나중에 이제 또 후환이 두렵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막 하라고 그러긴 하거든요. 저기 학과의 학과장이시고 현재 부학장을 맡고 계신 서희선 교수님 소개합니다. 소프트웨어학과 학과장 맡고 있는 서희성이고요. 저기 내빈 소개를 아직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고요 오늘.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측에서도 그 인사 쪽 담당하시는 임원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를 좀 드려도 되겠죠? 네. 예, 저 이병철 사모님이십니다. 예. 최경원 파트장님이십니다. 강희정 프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 식사 때 그 삼성전자에서 오신 분들도 그 테이블에 앉으셔서 같이 식사를 하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조용히 찾아가서 여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 발표 끝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멀티모달 AI 특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멀티모달 AI가 뭐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인간처럼 대화하고 인간처럼 볼 수 있고 인간처럼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AI, 그러니까 궁극의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I를 지향하는 학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다들 비슷한 목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 AI의 궁극적인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학과 혜택은 아마 지금쯤이면은 학부모님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장학금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학점만 어느 정도 유지하면 다 전액 장학금이고 그 다음에 4학년 이후에는 채용이 확장이 되면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4학년 때 그 석사 기간 동안에는 또 이외에 생활비 형태로 약간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해외
저희가 기본적으로 1학년 때 그 CES 같은 전시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그 챌린징한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신청을 해가지고 경쟁해서 이기면은 또 해외 연수를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제 계약학과.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인턴십 기회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사업장을 견학하는 굉장히 어려운 기회도 모든 학생들이 다 받게 됩니다. 학생들 졸업을 하고 나면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사업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5개의 사업부로 진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TV를 만들고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그 다음에 뭐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같은 가전을 만드는 생활 가전 사업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를 만드는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사업부, 네트워크 인프라를 만드는 네트워크 사업부, 그 외에도 이제 선도적인 연구를 이끌어가는 삼성 리서치, 이렇게 5개의 조직의 학생들의 선호와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의 그 니드를 잘 매칭을 해가지고 이 5개의 사업부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전공 코어가 45개라서 대부분의 과목을, 학부 과목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마 주어진 과목을 듣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심화가 12개가 12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이 12학점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조금 있고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실험 실습 6학점에서 63학점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전공 코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5년제에 빠르게 석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과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좀 약간 실험적으로 앞쪽으로 다 전집 배치를 한 그런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10학기 이상 등록을 해야 되고요. 즉 5년 다녀야 되고요. 졸업학점 있어야 되고 2.5 이상의 평균 평점 유지해야 됩니다. 국제학점 인증해야 되고 상품 인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154학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국제학점은 이제 총 18학점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영어로 제공이 되는 그런 그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어로 제공되는 과목들을 의무적으로 18학점은 들어야 됩니다. 3.0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3.0 이상 유지 못하는 학생이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한 학년에 매 학기 1명 아니면 2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제분이 혹시라도 장학금을 못 받으시면은 억울해 하시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받는 장학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수학업 장려 장학금이라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또 더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은 한 학년에, 그러니까 매 학년 매 학기 8명씩 2명은 150만 원을 현찰로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6명은 100만 원을 또 현금으로 드립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그 과목 가르치는 거 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곧 2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2기 말고 다음 3기가 들어올 때 그 신입생 파이썬 사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주 동안 온라인으로도 교육받고 그 다음에 2박 3일 합숙 훈련도 하면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좋은 기회였죠. 또 계속 프로그램 시키면서 계속 훈련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면은 또 저희가 공부만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삼성전자 측에서 그 에버랜드 티켓을 다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티켓을 받아서 저희 같이 놀러 가는 행사도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다 겪어봐가지고 그 어떤 것들인지 알 텐데 다음 행사 기대될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와 계신 학부모님들, 학생들.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 CES라고 해서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박람회입니다. 이 CES에 가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맘때가 되면은 그 항공료라든지 호텔비가 거의 2배를 넘어가서 4배까지도 막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원래는 작년에 해보고는 너무 비용 부담이 커가지고 이게 CES 말고 다른 때 좀 저렴한 때 가자, 다른 데를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1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조직력이 좋습니다. 똘똘한 학생들은 그 조직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취할 수 있는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회 차원에서 거의 뭐 그 논문 비슷하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교수님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 그냥 당한 척했죠 저희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여기 가게 됐습니다.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굉장히 볼 거 많거든요. 그래서 멋지다고 하는 거 넘어서서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캐년은 있고 캐년 나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고 이런 라스베이스. 생각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아마 그 여러분들 대상이 되는데요.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조를 짠 다음에 나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보고서 형태, 그러니까 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단순히 제안서만 보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성적도 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봐가지고 선발을 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진흥소프트학과에서 한 팀이 선발돼가지고 유럽을 가서 저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합니다. 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입사 확정을 위해서 필요했던 역량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4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입사 확정이 거의 다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부라기보다는 약간 셀레브레이션 측면에서 베트남 사업장에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턴은 4, 5학년 때 이제 석사 과정에서 동계 방학 때 거의 의무 형태로 한번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사업장으로 갈지는 삼성전자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 외에도 멘토링, 그다음에 생활지도교수 상담처럼 그 다른 학교, 다른 학과에서는 하지 않는 굉장히 많은 학생 밀착형 교육과 그다음에 학생의 생활과 학생의 발전에 교수님들이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학생들의 그 혜택인데요. 1년에 $200까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저희가 그 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공부냐면 이제 아무런 공부도 다 괜찮습니다. 뭐 예술이든 문화든 역사든 뭐 교양이든 아니면 전공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온라인 렉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렉처 수강을 하고 대신에 수료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를 하면은 그거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 식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뭘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완료만 하면은 저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새로 생긴 건데요. 삼성전자 그 DX 부분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특강이라고 해서 방학 때마다 학생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 다 안 들어도 돼요. 합격을 하면 그러면 추가로 $200, 즉 1년에 $400에 자기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장학금을 또 지급을 합니다. 저희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간에 이렇게 라운지도 있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사실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진흥형 소프트웨어학과 2대 학생회장을 맡게 된 최루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흥형 소프트웨어학과 알림이 회장 25학번 강윤서입니다. 저희 지속 알림이는 과 공식 홍보대사로 학과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드렸었는데요. 그 삼성전자에서 나온 이경철이요. 이거 하기 전에 오늘 좀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부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그 학부모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은상 학장님 그리고 서인성 부학장님 그리고 교수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계 산업 분류 기준입니다.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서 전자 또는 IT 업계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 있으시죠? 자녀분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삼성전자는 IT 업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제 좌들이 11개의 분류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같은 동종 IT 업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이나 카카오 그리고 테슬라 이런 회사들 업계는 다르죠. IT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AI하고 소프트웨어는 모든 산업에서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활용도는 점점점 더 증가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나 AI가 더 많이 활용되는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69년에 창립을 해서요. 올해 이제 창립 56주년이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흑백 TV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74년도에 반도체 산업
시장 1위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세계 TV 시장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핸드폰하고 냉장고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6만 명이 넘는 임직원이 240개 거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연구 개발비에만 약 35조를 투자했고요. 이런 선행 연구 개발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소개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제품 특권에 따라서 DX와 DS 양 부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DX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TV나 스마트폰, 냉장고 등을 완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DS 부문은 디램, 낸드 플래시나 모바일 AP 등의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입니다. 기기, 그 다음에 이제 TV, 그리고 이제 가전, 이러한 모든 산업 기술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 자녀분들이 어디서 일하게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의 윗세대,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화학, 건설, 조선 이런 분야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간 90년대와 2000년대에 와서는 전자, 반도체라는 이제 IT 분야를 굉장히 여기 각광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지금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AI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기계가 나올 것인데 이게 아마 스마트 글라스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력이 가장 부족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기업하고 사회는 AI를 책임질 핵심 문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하단에 여러 가지 인프라든 환경이든 다 순위가 높은데 마지막에 보시면 인재는 13위.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자 삼성전자와 성균관대가 국내 최초로 기능형 소프트웨어학과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학습 과정 5년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언젠가 이제 세계 무대에 활동할 수 있는 AI 전문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용할 수 있는 각종 경진대회 이런 데 참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고로 SCPC라고 삼성전자에서 개최하는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상금도 좀 괜찮고요. 거기서 나가서 만약에 우승을 비롯한 입상권이 되면 굉장히 특별한 존재감을 서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자제분들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아까 학예 알고리즘 훈련도 하듯이 그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 밖에 있는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어떤 학부모님께서 주셨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커리큘럼과 프로젝트가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 지금 1학년들이 듣는 교육과정은 2학년 지금 현재 1기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과정이랑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했을 경우는 바꾼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제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계속해서 지금은 교육과정을 바꾸고 있고요. 하나 예를 들면 저희 민동문 교수님 저희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굉장히 젊으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자 컴퓨팅처럼 새로 이제 이머징하는 그런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퓨처 프루프라고 그러잖아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학생들에게도 제공을 하는 그런 피드백 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거?
예, 일단 이거 먼저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하셔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학과 명칭이라는 거 요즘 예, 굉장히 그 복잡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거는 한번 좀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으로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한 친구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한 친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소서를 쓰는데 대내외에 무슨 업무를 해봤냐라고 적혀 있는 안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하나, 두 개 적고 그냥 말거든요. 근데 저희 면접관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뭐 동아리 활동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진대회, 심지어는 편의점 알바, 본인이 대학 다니면서 학과 공부 이외에 한 모든 거를 다 적어라. 저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런 거는 뭐 당연히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저런 걸 직접 참여해봐야 실제 프로젝트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저희 회사는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타부서 사람 아니면 주위부서 사람들하고의 원활한 협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는 고졸 출신, 대졸 출신, 석사 출신, 박사 출신, 심지어는 외국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게 틀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런 걸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좀 열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설명드려야 되지만 강프로님도 예. 입사는 저희가 공채 프로세스랑 동일하고요. 대신에 이제 공채라고 하면은 지원서를 접수하시고 여기는 그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보셔야 되고 그거 합격하면 그 다음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채와의 차이점이 뭐냐 물어보시면은 사실 요새는 어느 학교든 서울대건 뭐 어느 탑 위의 학교건 사실 서류에 합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지능 소프트웨어 학생들은 그래도 서류는 통과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많이 이점이 있고 면접을 볼 때도 사실 저희가 원래 3단계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축소해서 보고 있어서 아마 공채보다는 확실히 더 입사하기는 쉬운 프로세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회사의 그 직군이 좀 다양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대생들은 예를 들면 회로 개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직군, 뭐 기구 개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마케팅, 뭐 인사, 재무, 뭐 그 다음에 뭐 품질, 제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전원 소프트웨어 직군으로 갑니다. 네, 소프트웨어 직군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직군은 특정 이상의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티를 받게 되면 다른 직군보다 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급여가 더 올라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알림이 통해서 그 견학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